오늘도 늘 그렇듯이 주소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경희대로 1길 36 찍고 오시면은 이 여행을 그대로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행은 사실 제 개인적인 추억이 담긴 장소에 대한 여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한국 현대사의 일면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여행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집에서 왼쪽으로 100m쯤 가면 이렇게 서울 바이오 허브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요. 여기서 완만한 오르막길이 있고 저 앞에 경비실이 보입니다. 어느 아파트를 지금 찾아가는데, 그 아파트의 경비실입니다. 50년 전에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국방연구원 직원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50년 전에는 카이스트의 전신인 한국과학원하고 국방과학연구소의 박사급 고위직 연구원들이 살던 아파트였습니다. 박정희라는 분을 제가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분이 한 일을 있는 그대로 논평 없이 팩트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좀 급속하게 압축해서 성장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과학기술처라는 정부 부처를 신설을 하고 초대 처장으로 최형섭 박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최 박사께서는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활동하는 젊고 유능한 과학자들을 다 모아서 몇몇 연구소들을 설립을 했고, 그것이 한국과학기술의 출발이 됩니다. 외국에서 활동하는 연구원들, 학자들을 모아드리려면은 좀 나름대로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곳에 거주하시던 학자 한 분이 훗날 쓴 회고록을 읽어보니까 서울대학 교수 급여의 2.5배 정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파트이고, 이곳에 거주하는 과학자들에게는 아파트가 제공됐을 뿐 아니라 관리비, 또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전화요금 이런 거 전부 면제를 해주었었습니다. 국제전화 정도 빼놓고는 다 면제를 해줬으니까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 파격적인 조건을 걸고 과학자들을 모아서 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건물의 맨 위층의 오른쪽 집이 제가 살던 아파트입니다. 국민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저 집에서 살았고, 그 왼쪽 집이 훗날 노무현 정부에서 보훈처 장관을 하시는 박유철 선생 댁인데, 이 박유철 선생 댁이 상당히 명문가입니다. 돈 많고 권력이 있어서 명문가가 아니라, 박유철 선생의 할아버지는 박은식 선생, 독립운동가 박은식 선생, 국사책에도 나오는 분이죠.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양아무개 여사는 양기탁 선생, 대한매일신보를 베델이라고 하는 영국인과 함께 발간한 양기탁 선생의 손녀, 두 독립운동가의 손자 손녀 커플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 옆집에 사셨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참 영광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동차 몇 대 주차되어 있는 이 자리가 그때는 어린이 놀이터였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였고, 바닥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모래밭이었는데, 당시에 홍석진이, 심상범이 이런 친구들, 이 같은 아파트 살던 기억도 새록새록한 그런 친구들과 하도 여기에서 놀다 보니까 하도 밟고 뛰고 해가지고 모래밭이 나중에 맨땅으로 변했던 그런 전설 같은 그 기적이 일어난 곳인데, 여기서 하여간 참 잘 놀았습니다. 홍석진이 한테 이 동영상 보내줄 건데, 그 친구도 아마 나 덕분에 이 아파트 한번 구경하지 않을까.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의 가운데 열 2층인가 3층인가가 홍석진이 살던 집이고요. 홍석진이는 1년 후배인데 친구처럼 지냈고, 고등학교도 1년 후배라 이제는 평생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집 맨 위층 왼쪽은 전영민 전무식 박사라는 분의 아들입니다. 세계 최초로 그 육각수 구조를 밝혀낸, 그래서 사우나에 가면은 그 사우나에 사용하는 물이 육각수라고 하면서 육각수에 대해서 쫙 설명이 붙어 있는데 보면은
이 전무식 박사 이름도 그 사우나에 나옵니다. 육각수로 말할 것 같으면 한국과학원의 전무식 박사가 세계 최초로 규명한 물의 분자 구조고 무슨 효능이 있고 뭐 이런 내용 사우나에서 몇 번 봤습니다. 친구 아버지의 이름을 사우나에서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철문이 보이고요. 밑으로 가파른 계단이 한 3, 40계단 있습니다. 경희 초등학교, 당시는 경희 국민학교로 통하는 문입니다. 문이 잠겨져 있지 않으니까 밑에 학교 보안관, 아마 경비를 겸한 학교 보안관께서 계시는데 양해를 구하고 아저씨, 살짝 둘러보겠습니다. 저 이 학교 졸업생인데요. 여기 졸업생인데 예. 잠깐만 좀 둘러봐도 돼요? 왜 둘러보라십니까? 예? 왜 둘러보라? 제가 여기 졸업생이라고. 아, 졸업생이고 뭐시고, 예. 외부인은 원래 출입 금지시킵니다. 제가 원래 옛날에 이 아파트 살면서 네. 여기로 왔다 갔다 하던 데라 아, 옛날에. 요만큼만 갖다 나올게요. 아저씨 보이는 데까지만 갖다 나올게. 그러면요. 네. 아니, 보이는 데까지 운동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운동장 안 들어가고 여기 농구 골 때까지만 갖다 아닙니다, 나올게. 아닙니다. 바로 이까지죠. 예, 저 여기 보도. 아, 아니, 그래. 저 벗어나면 안 되는데, 예. 가까이 있는 어르신이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예. 안에 절대 출입 금지시킵니다. 1974년 5년에 내가 여기 살았었어. 아, 그랬습니까? 아주 옛날이네. 거의 뭐. 50년 됐죠, 50년. 됐네. 올라갈게요. 아, 예. 당시에 정부에서 학자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불러들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줬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교 문제였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살다 온 학자분들은 자녀들이 외국 생활을 하다가 국민학교, 국내 학교에 편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 학교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래도 좀 환경이나 상황이 나은 사립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이었는데 당시 사립학교는 철저하게 정원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 추첨해서 합격한 사람만 입학할 수 있었고 전학 들어가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재학생 하나가 전학을 나가야만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당국에서 배려를 해준 게 뭐냐면은 이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정원과 상관없이 학교에 입학과 전학을 자유롭게 허용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시에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이 아파트 막 지어지면서 전학 들어와서 국민학교 시절에 후반부를 이 경희 국민학교에서 보냈고 또 이 학교에서 졸업까지 했었습니다. 아까 국민학교 계단 올라갈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편집을 안 하고 연속해서 찍고 있는데요. 시간이 뭐 1분도 채 안 지났나요? 1분 좀 넘었나요? 저 맨 앞에 보이는 건물, 왼쪽 건물이 당시 제가 살던 집이니까 학교에서 한 2, 3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가지 않고 집에 가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한 학교 생활이었는데 하여간 점심을 그렇게 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완만한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은 왼쪽에 2층 양옥집이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2층 양옥집 두 채는 아래에 있는 것은 국방과학연구소 소장과 그 가족이 살던 공간이고요. 꽤 넓고 큰 집입니다. 그 윗집은 한국과학원 원장이 살던 공간입니다. 집도 넓지만은 잔디밭도 넓어서 거기서 친구들하고 뭐 수건 돌리기 뭐 이런 거 하고 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무용으로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창고 비슷하게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창고로 쓰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지금 저 집이 옛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공간, 3년 후배 심상범이가 살던 집인데 내가 골목대장 하다 보니까 나한테 많이 시달렸죠. 그리고 그 위로 2층 양옥집이 한국과학원 원장 공간인데 그쯤에서 당시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위쪽으로 못 올라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산의 좀 특수한 상황 때문입니다. 이 산의 원래 이름은 정식 이름은 천장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의 동쪽에 석관동에 있는 석관국민학교 교관은 삼각산 정기 어린 천장산 기슭 내일의 새 희망이 움트는 동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천장산의 북쪽에는 북서쪽에는 중앙정보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문동, 석관동, 장위동 이쪽 사람들은 이 산을 정보부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앙정보부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산이다 보니까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가 됐고 철조망이 쳐져 있었던 것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이 산의 동쪽으로는 경희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경희대학교는 자기네들이 자리 잡고 있는 산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든지 이 산에 봉황이 오래전부터 깃들여 살고 있다고 하는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경희국민학교의 교관은 봉황의 높은 기품 가슴에 안고 창공을 바라보며 날개 흔들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이 산을 경희대학교 사람들은 자기들 맘대로 봉황이 깃들었다 해서 고황산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경희대학교 사람들에게만 통용되는 산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원이 있었고 서쪽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경계가 삼엄할 수밖에 없었던 산이었는데요. 지금은 산책로가 나 있습니다만은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펜스가 보일 텐데 그 펜스로 경희대학교하고 이쪽하고의 그 경계를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펜스 때문에 정상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쭉 이 길을 따라가면은 옛날 과학원의 기숙사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 뭐 오늘 여행은 이 정도로 마쳐볼까 합니다. 다음에 또 어딘가 걸어갈 때 또 찍어 올리겠습니다.